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이 채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오늘의 주제는요.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순수한 의도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체의 주제는 의도에 대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 의도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오픈챗을 통한 질문에도 이와 관련해서 경험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외부 의도를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의도를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들 이렇게 물어오시는데요.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오픈챗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의도, 외부 의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정리가 될 거예요. 크게 두 방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방면은 인식을 하는 방면이고요. 한 방면은 적용을 함으로써 체득, 체화를 하는 방면인데요. 먼저 인식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했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거쳐서 그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적용을 하고 그 적용한 것을 다시 책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후에 다시 현장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점점 감각이 키워지는 것이 이 트랜서핑을 우리가 체화하는 그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방면 이렇게 해나가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전체적인 것이 다 조각이 맞춰져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또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먼저 강조할 것은 인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적용하는 방면에서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펜듈럼에 대한 인식, 펜듈럼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 그래서 펜듈럼을 찾아내고 펜듈럼에 빨려들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내적인 또는 외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냄으로써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연습이 초보 단계에서 도입 단계에서 중요한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랄까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것을 내가 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바딤젤란드가 문득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트랜서핑이 장착된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때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의도인데요. 일단 좀 용어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라는 말만 먼저 따로 떼어서 볼게요. 지금 이 순수한 의도를 얘기할 때 말하는 의도는 내부 의도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외부 의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의도라는 얘기만 할 때는 욕망과 대비해서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욕망이 아닌 의도라고 했을 때 욕망은 하고 싶다라면 의도는 한다, 간다 이렇게 행동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소망에서 의심이 빠지고 행동이 더해진 개념이 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닌 의도라고 할 때 이 의도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의도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로 나뉘는데 그럼 내부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의지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불태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환경에 직접적인 나의 힘을 가해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내부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 어떤 사람이 감춘 의도, 숨긴 의도를 숨기고 어떤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체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죠.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게 순수한 의도가 오늘의 소주제인데,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품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숨은 감추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숨은 것은 결국은 내가 덕보고 득보고 이득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의도라고 그러죠. 이걸 숨기고 있을 때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관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의도를 본인도 모르고 본인 자신도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속으면서 행동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옳은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이런 의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의도라는 것은 감추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면 상관없어요. 나 너 좀 오늘 좀 써야겠다 야. 뭐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묘한 거죠. 감추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척하면서 예의 바른 척하면서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러한 의도, 이 숨은 의도, 감추인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보다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하는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훨씬 더 진실하고 강하게 전달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전달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의 파장이 사실상 상대방에게 가장 정확하게,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알 수 없는 부담감, 불안감, 불편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사기꾼을 단박에 느낌으로 알아차리기 마련이죠. 겉으로 아무리 가모니서를 하고 아무리 선하고 옳고 강력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의도는 어떻게든 전달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추인 의도의 방면에서 사용되는 이런 의도는 내부 의도에 해당이 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환경,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런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숨겨진 감추인 왜곡된 의도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는 훨씬 더 부정적인 부메랑,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의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감추인 의도, 숨은 의도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조종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외부 의도라는 것은 그것은 현실, 드러난 현실에 직접 손을 대서 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을 내가 선택한다는 개념이지 주어진 현실을 내가 개입해서 조종하고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어진 현실에 있는 그런 사람도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기만하고 건드리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내부 의도에 해당한다.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와 다르다. 외부 의도는 선택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가오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데 외부 의도를 선택한 순간 자연스럽게 그 환경이 사라지고 불편한 환경이 물러나고, 또한 이러한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외부 의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혼합된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내부 의도인데 내가
외부 의도라고 착각을 하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외부 의도는요, 선택하고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부 의도는 직접 개입을 합니다. 직접 개입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 다음에 그 반응, 내가 직접 개입한 만큼의 반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약간의 불안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불안감도 동시에 있겠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다 내부 의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부 의도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것에 내가 점유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외부 의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 단어를 또 기억해 주세요. 참여, 관찰 두 가지 얘기했죠.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것, 참여 관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관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면서 관찰하고 관찰하면서 참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가 완전히 손 놓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트랜서핑을 얘기할 때 이 서핑을 떠올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보드 위에 우리가 서핑을 할 때 이 파도가 외부 의도라면 이 파도 위에서 내가 균형을 잡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내부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위해 있고요.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를 제한합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갈 만큼의 힘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을 하면서 흐름을 살피잖아요. 앞에 차량의 흐름을 살피고 그 흐름을 통해서 어느 쪽의 방향으로 내가 길을 가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할 것이냐. 흐름을 통해서 살피잖아요. 차량의 흐름. 운전을 하면서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동일하지만 가는 길에 있어서는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외부 의도와 함께 가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상황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고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자죠. 운전을 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고요. 차량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면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관찰자의 입장인 것이죠. 이러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합당한 외부 의도의 감각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 외부 의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외부 의도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는 불가해하고 거대한 힘이다. 네, 외부 의도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거울, 이중 거울,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 현실, 그리고 실제 현실 저 너머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가능태 공간 정보장. 이것은 이중 거울은 양면을 다 접하고 있죠. 물질적인 세계, 에너지 차원의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 이중 거울에 우리의 태도가 반영됨으로써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가 현실화된다. 그래서 드러난 환경, 상황은 우리가 마음에서 어떠한 사념체를 방사했는가에 따라서 되돌려받는 것이다. 이 그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외부 의도는 바로 이 가능태 공간에서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의도는 이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부 의도는 말 그대로 내 내부에 있는 의도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외부 의도에 대한 묘사가 불가해하고 거대한 힘이다. 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힘이면서도 불가해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밝혀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모호하고 교묘한 것일 수도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호하고 교묘한 것이다. 교묘하다는 게 이제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은밀하게 작동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제시된 문장은요. 지배력과 관련된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네, 지배력과 관련된다는 것은 외부 의도가 이 상황을, 가능태 공간을, 섹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물질 세계로. 지배력이죠. 현실 지배력.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가능태 공간에서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지배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이 수많은 펜듈럼에 나는 지배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펜듈럼의 규칙, 통제를 나는 거부하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부 의도를 거절한다는 것이고, 내부 의도를 거절한다는 것은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사람의 내부 의도 작동인데,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펜듈럼의 에너지, 이 영향력, 여기에 빨대에 꽂히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다음 문장은요. 작용하고자 하는 의지이면서 동시에 의지력이 일으키는 모든 압력에 대한 거부이다. 작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뭘까요? 그것은 외부 의도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이 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내부 의도가 외부 의도를 향해서 작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용하고자 하는 의지. 마중물을 넣는 거죠.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러면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합니다. 그 꼽는 것, 그 스위치를 꼽는 것을 타프티에서는 따은머리로 설명을 하면서 에너지의 센터죠.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장에 꽂히면 메타력이 작동하고 그 메타력이 작동함으로써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오는 이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용하고자 하는 의지고요. 동시에 의지력이 일으키는 모든 압력에 대한 거부, 그게 바로 내부 의도에 존재하는 거죠. 의지력이. 내부 의도에 존재하는 의지력이 우리를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해. 열심히 노력해야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지. 쉽게 되는 게 어딨어. 거저먹으려고 그래. 인생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고난의 연속이야.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지. 네가 불이 덜 붙었구나. 불이 좀 더 붙어야 돼. 네가 정신을 덜 차렸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을 붙잡는 순간 펜듈럼의 또 먹이로 전락될 수 있는 함정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의지력의 의지 박약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내부 의도에 빠져버리는 거죠. 외부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의 길을 갈 때요. 성장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하나가 완성된 것 같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갈 다음 단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길이 나와요. 그럼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성장 발달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몸이 성장했지만 몸만큼은 다가 아니잖아요. 혼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정신이 성숙해져야 돼요. 인격이 성장을 해야 돼요. 지식만 늘어나면 되는가요? 사고력만 발달하면 되나요? 감수성도 발달해야죠. 의지력도 발달을 해야죠. 정신이 발달하고 또한 인격이 채워져야죠.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되나요?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죠. 발달을 해야 돼요. 인격도. 인성도 발달을 해야 돼요. 고르게 발달을 해요. 원만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정말 원만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완성된 걸까요?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영의 발달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영의 발달로 들어가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지 이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 지식을 여기서 적용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초오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전초오류. 초월한 게 아니라 전 단계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로 포장을 해서 이것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에서 내가 힘들고 힘에 부치니까 절망감을 맛보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초월로 포장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인생 발달 곡선에서 전인적인 발달 곡선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고 끊임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정체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 문턱에서 머물러서 고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던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단계의 문으로 진입을 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이 뻔할 뻔짜가 되고 재미가 없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추억을 파먹게 되는 거죠. 가야 갈 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다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의지력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지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력이 전부라고 하는 순간 멈춰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의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의지가 부서져야 돼요. 근데 의지가 부서지는 것이 2단계에서 부서지면은 발달을 한 거고요. 2단계에서 의지력이 부서진 것은 의지력이 부서진 게 아니라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을 아시겠죠? 여기선 키워야 돼요, 의지력을. 그 다음에 외부 의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것은 가지겠다는 결정이면서 동시에 얻어내고자 하는 몸부림에 대한 거부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바로 이 외부 의도를 사용해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러한 목표, 이러한 현실을 내 현실이 되게끔 선택한다. 이것이 가지겠다는 결정이라면 이제 내부 의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얻어내고자 하는 몸부림. 네, 내부 의도 안에서 이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거울이 쨍그랑 깨지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전진 또 전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얻어내고자 하는 몸부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이 외부 의도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 내부 의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면으로는 외부 의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묘사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정리를 다른 말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외부 의도라는 것은 특징이요. 자연스럽습니다.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수문의도 이런 걸 가하지 않고요. 자연스럽다. 두 번째는 분명하다. 외부 의도는 그 작용이요. 자연스럽지만 잘 흐름을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럽고 분명한 흐름이다. 흐름은 특징이 뭘까요? 흐름은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계속.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물살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흐름은 방향을 가지고 있죠. 방향을. 그리고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멈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상황만 보면은 개별적인 것 같지만 그걸 펼쳐놓고 보면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이 흐름은 물살이 세지는 것과 같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힘으로 또는 나의 힘으로 가해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비가 계속 내려서 땅이 파인 후에 이렇게 지류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특징을 아시고요. 외부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래서 현실을 계속 그 흐름을 살피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현실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우연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흐름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연결시켜서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목표를 내가 활성화시켰다면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외부 의도를 표현하면은 수동, 능동이다. 동시에 능동, 수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동은 뭡니까? 바로 이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 그래서 파도의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수동이죠. 그런데 이 파도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이 파도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능동이죠. 처음에는 능동, 수동이 먼저예요.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켜요. 외부 의도를 찾아내죠. 이것이 일종의 마중물을 넣는 거죠. 펌프질 할 때. 그리고 외부 의도의 흐름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 흐름에 올라탔다면 그때부터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흐름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게 수동 능동입니다. 그게 수동 능동이에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외부 의도에 대한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외부 의도를 알아차리는 감각, 두 번째 이것은 외부 의도와 함께 흘러가는 외부 의도를 타고 가는 감각, 이 두 가지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볼딕체에 보시면 의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욕망 없이 원하며 걱정 없이 돌보며 떠밀려가지 않고 노력하며 고집 없이 행동함을 의미한다. 네. 능동, 수동, 수동, 능동.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서핑하는 모습을요. 근데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시지만 이것이 감각적으로 익히려면 성공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익혀나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순수한 유도라는 것은 이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책에서 나온 것을. 순수한 유도라는 것은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아요. 한국은 돼지코죠. 여기는 이렇게 코가 3개가 있어요. 이걸 꼽는 순간 에너지가 작동을 하고요. 이게 메타력이고요. 이 메타력이 작동함으로써 외부 의도가 활성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러면 이것을 이 플러그에 꼽는 작업, 이게 바로 타프티에서 말하는 다운머리라고 하는 에너지의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다운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의 중심, 깨어있는 의식의 중심의 위치, 그것이 바로 다운머리를 상상했을 때 그 끝 지점에 해당하는 이 부위, 이 날개죽지, 갈비뼈, 이 중간에 있는 여기에서 몇 센치가 떨어진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에 의도의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의도의 중심부, 센터가 여기 존재한다. 이것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것이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이 부위를 의식함과 동시에 슬라이드를 쏘았을 때 마치 영사기가 빛을 내뿜어서 필름을 내 눈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의 다운머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콘센트에 나의 플러그를 꼽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바로 순수한 의도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꼽히면 메타 에너지가 작동하고, 그러면 슬라이드를 우리가 쏜 것이 이제 쏜 만큼 메타 에너지는 의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현실의 문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려면 타프티 시리즈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훨씬 더 진보된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이 순수한 의도라는 것은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가지겠노라는 결정이다. 나서기를 거부하고 가지겠노라는 결정. 네. 또한 단지 행동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도는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다. 의도는 단지 행동할 뿐이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 간다 이거라고 그랬죠. 예, 일어나면서 안녕 나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욕망 없이 원하는 것이고 걱정 없이 돌보는 것이다. 떠밀려가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고집 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의도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능동수동 이거는요,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죠. 소위 이 기체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도 에너지 활성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구체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연습을 할 때 몸으로 능동수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양손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이 기를 느끼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뭔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구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따뜻한 에너지와 함께 구체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기체조 하듯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 팔과 심지어는 내 온몸이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이것을 이제 능동 수동으로 시작해서 수동 능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흐름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면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듯이 막 이런 기체조 하잖아요. 태극권. 이런 형태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라장의 에너지를 이런 방식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에 있는 외부의 의도가 바로 이러한 능동수동, 수동능동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의도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순수한 의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혼은 느낌, 마음, 이렇게 가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마음은 생각, 머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모호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부연 설명을 드려요. 영혼, 마음 그러면은 이 마음 그럴 때 보통 여기를 여러분들이 마음 떠올리잖아요. 심장 부분을. 근데 여기서 마음 그러면은 생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 이 느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떤 가벼운 감정이라기보다는 직감에 가깝습니다. 직감.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두 상태가 일치된 상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순수한 의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라는 거죠. 느낌. 내 안에 깊은 느낌. 깊은 속의 느낌. 왜냐하면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수한 느낌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곡된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생각이 나를 속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너지 청소를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에너지 청소가 돼 있고 순수한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특별히 중요성이 들어간 게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로 상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로 상태가 유지되어 있을 때 이 느낌은 굉장히 신뢰할 만합니다. 직감이 굉장히 신뢰할 만해져요.
그럴 때에 이 직감, 느낌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직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느낌이 올라와. 그러면 이 느낌에 따른 행동, 직감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적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되죠. 내가 모든 방면에서 제로 상태에 가깝게 내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고요. 나의 의도 에너지도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직감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 내 머리가 이 직감과 협력을 한다. 그러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강력한 순수 에너지 의도가 작동하게 되고 그것은 플러그에 꼽혔을 뿐 아니라 강력한 파워가 작동하는 거죠. 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모터에 의해서 외부 의도가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힘, 그죠? 자연스럽고 분명한 흐름, 물이 막 흐르는데 물살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과 마음을 일치하게 하려면 중요성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성을 왜 낮추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중요성이 낮춘 상태에서 나는 순수한 유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나를 속여요. 나 감정도 속은 감정이거든요. 왜곡된 감정이 속는 감정이에요. 그 느낌이 직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정화를 하고 에너지 구체를 강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 제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중요성을 낮추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 욕망의 정신적 에너지는 목표를 향해 있다. 반면에 의도 에너지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향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의도 에너지는 과정을 향해 있다. 그럼 막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언제는 목표를 관심하고 과정은 관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럴 수가 있죠. 정리해드리면 욕망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 있다. 이것은 뭐냐면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키우고 있다. 목표를 향한 생각만 키우고 있다. 그것이 욕망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탕엔 의심이 깔려 있다. 그것이 욕망이다 이 뜻이에요. 그 의도라는 건 뭐냐?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향해 있다는 것은 바로 행동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화된 것은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의심이 빠진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망이 커지면 의심도 커져요. 의심이 커지면 욕망이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4페이지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딤 젤란드가 외부 의도는 그러면 어떻게, 왜 작동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오면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외부 의도가 뭐냐?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존재한다. 근데 왜 어디서 오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신이 왜 존재하는지 뭐 이걸 묻는 걸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랑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이. 75페이지입니다. 외부 의도를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제 76페이지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에서 정리할 것은 의도에서 이 욕망의 때를 씻어내는 공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혼합된 거, 혼재된 의도, 외부 의도인 것 같지만 내부 의도를 사용한 외부 의도, 막 섞여 있는 거, 또는 외부 의도와 내부 의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의심의 무게는 욕망의 무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의심이 들어가 있다면 욕망이 커져 있는 상태다. 그것은 의도에서 멀어져 있다. 이것을 체크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 욕망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 왜 욕망이 들어있느냐?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애쓰잖아요.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은 뭐가 깔려 있어요? 불신이 깔려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 중요성이 들어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이르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성취해 나가는 작은 소중한 경험이 쌓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점점 불신과 의심이 불식되기 시작하면서 중요성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발로 차서 물에 빠뜨려서 살기 위해서 생존 수영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가다가 자신감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전거도 보조바퀴를 끼고 달리다가 보조바퀴를 없어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나선형 방식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선형의 성장이다. 맴도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방식이 좋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해서 되는 만큼 하시라. 무리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쌓아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리 패배를 받아들여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성이 낮아지고요. 그럼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성공 실패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오직 할 뿐, 갈 뿐. 오직 이것이 통한다는 믿음만 가지고 꾸준히 가시면 나머진 오는 대로 결과를 바라보시면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가심으로써 이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태도를 지속하십시오. 성공도 실패도 큰 의미가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여러분들은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일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